자, 그러면 이 팔괘의 의미를 좀 확장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아까 태극에서 음양이 나뉘어지면서 만들어졌던 게 팔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팔괘를 고유의 숫자로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순서대로 1, 2, 3, 4, 5, 6, 7, 8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외우실 때 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신 대로 외우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뭐 저는 이 너무 세 음절이 되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외우는데요. 딱 한 음절만 따가지고 저는 천, 택, 화, 래, 풍, 수, 산, 지 요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8음절이기 때문에 천, 택, 화, 래, 풍, 수, 산, 지 그 순서가 1번부터 8번까지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 하면 천, 택, 화 세 번째 요렇게 풍 이러면 천, 택, 화, 래, 풍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한 음절씩 따서 외우는데 뭐 요건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뭐 정석은 없으니까요. 자, 아까 양과 음으로 크게 나뉘었고 또다시 양과 음으로 나뉘고 이게 또 양과 음, 양과 음, 양과 음, 양과 음으로 나뉘어져서 팔괘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족에다가 빗대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음과 양 중에 남자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그쵸. 남자는 양이죠. 어머, 선생님! 아, 화면에 정답을 띄워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겠지만, 화면을 째려보시면 대부분 후덜덜하고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는가?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를 잘 듣고 있나 확인도 할 겸 중간중간 물어본답니다.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화면을 딱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정답이 후덜덜하고 나옵니다. 자, 양이 남자고 음이 여자기 때문에 그러면 양들이 다 모여 있는 건 아까 인물들 중에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음이 다 모여 있는 건 당연히 어머니가 될 테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게 뭔지를 다 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는데요. 자, 여기 지금 세 개의 효가 모여서 하나의 괴가 만들어지는데 자, 음효는 두 개, 양효는 하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개 있는 음효가 중요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양효가 중요할까요? 자, 양이냐 음이냐 써보시죠. 오, 그쵸. 자, 요렇게 세 개 중에 두 개랑 한 개로 나뉠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이 남자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인물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는 이건 바바방 번개가 친다는 뇌였고요. 이건 수였잖아요. 요건 산이었는데요. 자, 하나밖에 없는 요 양효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아까 제가 괴를 만들 때 아래에서부터 벽돌 쌓듯이 쌓아서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쌓인 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장남, 그 다음은 중남, 마지막에 쌓였으니 소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효가 하나밖에 없는 이게 중점으로 봐야 될 거고 그 하나밖에 없는 양효가 어느 위치인지를 보면 맨 먼저 나왔으니 장남, 두 번째 나왔으니 중남,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으니 막내 아들 이렇게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자, 모두 음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화면을 보시고 세 개 중에 어떤 게 장녀일까요? 자, 번호를 남겨볼까요? 1번, 2번, 3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장녀일까요? 장녀라 함은
첫 번째 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까는 하나밖에 없는 양효가 중요했다면 이번엔요. 하나밖에 없는 음효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딸, 장녀는 이 음효가 첫 번째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바람을 의미하는 풍은 첫 번째, 불을 의미하는 화는 두 번째, 그리고 연못을 의미하는 택은 마지막에 있는데 인물에 빗대면 순서대로 하나, 둘, 셋이니까 장녀, 중녀, 소녀, 막내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이해를 하셨나 보기 위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하늘은 몇 번으로 가야 할까요? 인물과 연결을 시켜보시죠. 그렇죠. 하늘은 3번 아버지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연못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2번 소녀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불은요? 자, 정답은 중여로 가는 거죠. 네. 하나밖에 없는 음효가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딸 중여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번개는요? 그렇죠. 장남으로 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양효가 맨 첫 번째 나왔으니까 첫 번째 아들 장남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람은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음효가 제일 첫 번째 있으니까 장녀로 가고요. 자, 그렇다면 물은요? 그렇죠. 5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산은요? 그렇죠. 막내 아들 소나무로 가고요. 마지막 다 음으로 되어 있는 건 어머니로 가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8개의 의미를 방위에 연결을 해보는데요. 자, 동쪽은 번개치는 진에 해당이 되고요. 서쪽은 태에 해당이 됩니다. 남쪽은 뜨거운 불, 화에 해당이 되고요. 북쪽은 차가운 물, 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각각의 중간에 있는 방향까지도 이렇게 궤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개의 방위를 방금 봤는데 이걸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